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시사본부는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수요일 그냥 갈 수 없잖아. 오늘은 기생충의 수상은 아카데미의 반성문이었다. 이런 주제로 좀 이번 아카데미 수상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가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면은 네. 칸느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네. 베니스 영화제 네. 이렇게 있고 아카데미는 이거 로컬이었잖아요. 그렇죠. 로컬이라는 사실은 사실 봉준호 감독이 네. 표현을 해서 모두 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진짜 로컬이네 뭐 이렇게 예. 알게 됐죠, 새삼. 그런데 사실 이 3대 영화제와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명칭에서 벌써 차이가 나요. 네. 3대 영화제는 영화제라고 표현하고요. 아카데미상은 영화제라고 붙지 않거든요. 시상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네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 3대 영화제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라도 그 영화들을 전부 다 어떠한 나라도 상관없이 개봉되지 않은 영화를 포함해서 다 이 그 공모를 하면 그것을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보고 평가하고 수상해서 축제처럼 네. 즐기는 그래서 영화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아카데미상 시상식은 그야말로 상을 시상하고 그 시상하는 그럼 시기라고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스앤젤레스의 극장에 올린 영화 최소한 7일은 상영이 돼야 된다. 여기서 LA라는 건 미국 전역을 또 뜻합니다. LA가 네네. 할리우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걸린 영화 중에서 8천여 명이 넘는 아카데미 회원들이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스스로 이 후보들을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후보들 중에 실제로 투표를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각 부문별 작품들을 골라서 수상하는 뭐 그런 이 시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영화제는 출품을 해서 그렇죠. 출품한 영화들을 모아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카데미 시상식은 어찌됐건 간에 미국에서 한 7일 정도는 걸려야 예, 예. 거기에 시상의 기준이 될 수 있겠군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걸리는 영화. 예. 그러니까 이게 로컬이라는 뜻이 사실 두 가지가 다 돼요. 미국에서 꼭 올려야 된다. 외국에서 올리고 미국에서 안 올리면은 예. 대상도 되지 않고 또 이 미국 아카데미 회원이에요.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는 네. 뭐 세계 아카데미 회원이 아니라.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회원도 3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영어권 영화에만 사실 본상을 수여했어요. 네. 비영어권은 외국어 영화상이라고 따로 존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영어권 영화라는 자국 영화 중심의 어떤 이 시상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로컬이다라고 봉준호 감독이 좀 비꼬았죠. 네. 특히나 그런 지적은 참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약간의 좀 배타성 같은 것들이 아카데미엔 존재했다더라. 방금 말씀하셨던 뭐 외국어 영화상 그야말로 이제 언어적인 것들도 좀 배타적이었었는데 이게 좀 최근 들어와서 무너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배타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영어라는 것이 하나의 이 직자적인 어떤 대상이고 그 이외를 모두 다 외국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영어가 아닌 것은 외국어다. 외국어 영화다. 그래서 따로 전체 상 중에 하나만 줬어요. 네.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바르지 않다. 특히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미국에서는 보통 표현하는데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서 PC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그 영화계 또는 예술계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많다라는 걸 깨닫고 굉장히 많이 바꿔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사실 깨닫고 그래서 국제영화상으로 바꾼 거군요. 국제 장편 영화상 예. 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반성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셨잖아요. 제목을. 예. 왜 그렇게 썼냐면 사실
이름만 바꾸고 또다시 거기에 상 주고 그 상은 아무 다른 본상에도 수여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죠. 이름만 바꾼 거죠. 문제는 첫 번째로 이름을 바꾸고 예. 그 국제영화상을 받은 장편영화상을 받은 기생충을 가장 빅3라고 하는 각본상 그다음에 감독상 작품상을 수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카데미가 아니 여의도 영화상에서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이름만 바꾼 게 아니야. 네. 우리는 다른 그러니까 언어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 다른 어떤 그런 그 영역의 영화를 이제는 다 인정한 거야. 네. 봐, 우리 기생충한테 줬잖아. 라는 그런 그 명분을 이번에 확실하게 얻었다는 겁니다. 아카데미. 예. 청취자 개그맨이다 님께서 댓글 안 달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면서 질문 주셨는데 네. 그 8,400명 아카데미 회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회원도 한 30여 명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다 투표했습니까? 투표했죠. 그러니까 영화 저 아카데미 회원은 누구냐면 영화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은 평론가들은 절대 투표를 못 해요. 그래요? 비평가들은. 그래서 비평가 협회상이 따로 있어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뉴욕 뭐 각지 그 로컬 그 비평가상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절대로 영화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 이외에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만 투표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영화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배우나 음향 네. 배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2019년도에 우리 30분 그러니까 매년 바뀌어요. 근데 왜냐하면 1년에 한 편 이상 예를 들어 작품 만들어야 된다든지 배우는 3편 이상 출연해야 돼. 이런 식의 자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번에 임순례 감독 아시죠? 예, 임순례 예. 감독도 우생순. 우생순 예. 그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0명 중에 우리나라에 영화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동안 아카데미상 수상 관련된 논란은 상당히 많았었죠. 엄청나게 많았죠. 그 왜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아카데미 회원이 지금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색인종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배를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지만 하다못해 2012년도만 해도 6천여 명 정도 됐는데 LA타임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천 명 중에 90%가 백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76%가 남성이고요. 예. 연령이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러니까 60대 백인 남성들이 그냥 좌지우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 맞는 영화들이 선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스카 소 화이트라는 해시태그가 붙어서 얼마나 하얗냐 뭐 이런 그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우주연상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우주연상 거의 젊은 백인 여성이 그냥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번 그 최근에 들어서 할리베리 아시죠? 몬스터볼. 예. 할리베리가 탔을 때 할리베리가 한 말. 그러니까 아카데미 역사상 사실 나무주연상은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진짜 2002년까지 최근이에요. 2002년만 해도 최근까지 2002년에 받았는데 할리베리가 우면서 수상소감한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 순간은 모든 이름 없고 얼굴 없는 유색 인종 여성을 위한 순간이다. 정말 뭐 좀 가슴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그런 그 조짐과 함께 사실 할리우드 내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게 미개한 제3세계 국가나 있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할리우드 몇십 년의 전통을 가진 그 미국에서 제작자들에게 사실 성적인 어떤 그런 희롱을 당해가면서 배역을 맡아야 되는 여배우들 뭐 이런 사실들 아주 유명한 여배우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상당히 소수자에 대한 것, 다양성에 대한 것, 양성평등 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없이 아카데미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차였죠. 정치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 헐리우드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는 LA에 있고 LA는 캘리포니아, 즉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주잖아요. 이제 특히나 뭐 동성애에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씀으로써 2017년도부터 사실은 직접적으로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누가 더 트럼프를 잘 비판하나 이런 것이 차라리 다른 뭐 수상을 누가 했느냐보다 더 주목을 끌 정도로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풍자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역사상 가장 낮은 시청률의 오스카다 뭐 그러면서 스타가 없는데 당신들의 대통령이 제일 스타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또 띄우고 그러니까 이런 할리우드와의 어떤 대척점에서 계속 싸워왔는데요. 이번에 우리 작품상을 수여한
제인 폰다 아시죠? 네네. 제인 폰다도 트럼프의 기후 협약에 반대해서 매주 금요일 시위를 하고 매주 금요일 체포됩니다. 체포됐다 풀려나서 또다시 금요일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상대를 하고 있는 할리우드인데 저는 기생충에 대한 수요가 또 이 반 트럼프에 대한 또 상징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세요? 사실 아카데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상식을 보시면 The Winner Is라고 한 거고 The Oscar Goes To라고 하는데 그게 또 그것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건 승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스카상은 누구에게 갈까? 이렇게 말 한마디의 어떤 변화가 사실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아카데미가 도리어 미국의 어떤 올바름을 지금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아카데미의 반성문이 기생충의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갈 수 없잖아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